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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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8시를 기다려주고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에 엄청 감동을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잘 들리시면 이모티콘으로 인사 한 번씩 나눠주세요. 네, 그러면 무림님 혹시 스크립트와 함께 저희 시작해도 될까요? 네. 저희는 주니어들을 위해 마이크를 주자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팟캐스트고요. 저희 안내 스크립트가 있어요. 주니어 탤런트 쇼에서 나눈 이야기는 유튜브 팟캐스트 등에 편집되어 올라갈 예정입니다. 본인 목소리나 사연이 노출되지 않기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사전에 말씀 부탁드리며 제한된 시간 안에 모든 사연을 다룰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희 주니어 탤런트 쇼는 모든 유형의 주니어 분들을 위한 채널입니다. 성별, 연령, 직업, 인종,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배하는 부적절한 발언이 있을 경우 팀원들과 논의를 통해 해당 발언자의 내용을 제지 또 혹은 편집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어떤 얘기부터 진행을 해볼까요?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소식이 있어요. 와, 미리 박수부터 쳐야 되나요? 좋은 일인가요? 와, 박수부터 쳐주세요. 저희 주니어 탤런트 쇼에서 지난 1회차에 취업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많은 분들이 취업에 대한 꿀팁이라거나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전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제가 그 사이에 취업 채용 전형 하나를 1차와 2차, 3차를 매끄럽게 통과하고 이제 취직을 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와, 그래서 너무 축하드려요. 이제까지는 소개할 때 주니어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이제 정말 저는 주니어예요 라고 말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 월요일은 아니고 그 한 주 후가 되는 월요일에 회사를 처음 가게 될 텐데 이제 사실 회사 첫날 가면 뭘 해야 할까요? 같은 것들은 몇 번씩 겪어봐도 좀 떨리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쵸. 막 맞아요. 첫날 나 뭐 해야 되지? 막 이런 부분들을 걱정을 좀 하고 있는데 오늘의 또 주제가 온보딩이잖아요. 그래서 네. 오늘의 주제를 귀 기울여 듣고 또 즐거운 온보딩 프로세스를 겪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니어 탤런트 쇼가 꼭 저를 위한 팟캐스트처럼 되는 것 같네요. 너무 축하드려요, 클로이님. 와. 축하드립니다. 그러면은 저희 오늘의 주제에 대하여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좋아요. 오늘의 주제는 온보딩인데요. 제가 되게 재미있는 사실을 가지고 왔어요. 혹시 회사 출근 첫날에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결심을 해보신 분들이 있나요? 저는 없어요. 그쵸, 근데, 네. 그렇게 네네. 생각하기 좀 쉽지 않죠. 맞아요. 그런데 회사 출근 첫날에 너무 끔찍한 경험, dangerous한 경험이라고 하더라고요. 끔찍한 경험을 하고 회사를 그만두는 사람들이 3%나 된다고 해요. 회사 첫날 우리가 하는 이제 온보딩 프로세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회사의 첫인상을 만들어주는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한편 좋은 온보딩은 신규 입사자의 업무 속도를 50%나 올려줄 수 있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온보딩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을 거고 각 회사들별로 또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을 이번 주제로 준비를 하면서 많이 생각을 해 보았어요. 네, 맞아요. 저도 사실 온보딩 과정을 통해서 되게 많이 회사 업무에 대한 이해도도 올라가고 온보딩을 통해서 되게 많이 성장한 느낌이 들어서 프로세스가 되게 꼭 필요하고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온보딩이 중요한 건 맞지만 사실 그런 좋은 온보딩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회사들이 힘들 순 있지만 좋은 온보딩을 위해서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요번에는 패널 토크에 너무 좋은 콘텐츠가 준비돼 있어서 패널 토크를 일부러 당겨 보았어요. 그래서 지금 패널로 헬리아 님이 올라와 계신데 저희 인사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헬리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낯설네요, 이런 게. 헬리아님 경험을 얘기해 주실 준비가 되셨나요? 아, 그럼요. 좋습니다. 그러면 헬리아님 이야기를 먼저 듣고 시작을 해볼게요. 헬리아님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현재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근무 중이고, 간단하게 어떻게 개발자가 됐는지 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설명드리면 저는 비전공자였다가 부트캠프 1년을 하고 그리고 웹 프론트엔드 인턴 3개월을 한 뒤에 지금은 B2B XR 솔루션 기업에서 프론트엔드 신입 공채 1기로 근무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힐리아님은 회사나 팀에 대해서 언제부터 알아간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채용됐을 때보다 그 전에 채용 공고를 보고 지원할 때부터 알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이유를 들을 수 있을까요? 제가 인턴 지원을 했을 때도, 그리고 지금 재직 중인 기업에 지원을 했을 때도 회사 소개나 또 채용 공고, 그리고 사전 과제를 보면서 이 회사가 어떤지 대략적인 감을 잡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회사가 어떻게 지원자를 생각하는지에 대한 태도 같은 것들도 엿볼 수 있었어서 그렇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힐리아님은 그러면 입사하고 나서 회사에서는 첫날 무엇을 했는지 들을 수 있을까요? 입사 첫날이요. 입사 네. 첫날은 보통 상작강이라고 하죠. 맥북을 세팅하는 일을 두 번 다 했던 것 같아요. 상작? 네, 상작강. 전 상작강이란 말을 처음 들어요. 아, 정말요? 네, 어떤 거예요, 상작강? 이제 보통 요새 입사를 하면 맥북 프로를 많이 지원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세팅을 해주실 수도 있지만 세팅하지 않고 그 상자 그대로 줘가지고 이제 열고 뭐 세팅하고 이렇게 자기가 맥북을 산 것처럼 기분 좋으라고 그렇게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오, 신기하네요. 저는 대대로 물려받은 컴퓨터를 써가지고 그런 게 없었거든요. 제가 뭔가 입사할 때 마침 남는 기기가 없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인턴 때 한번 그걸 겪어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새 맥북은 아니었지만 원래 새 맥북처럼 포장된 그 맥북 상자를 여는 경험을 처음 해봤는데 그게 제가 해본 가장 비싼 기기를 열어보는 경험이라 너무 설렜던 기억이 나네요. 그걸 상작강이라고 하는군요. 그리고 나서는 그 발표 자료를 테크 리더님이 직접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 시간이 있었어요. 그게 저는 좀 신기했는데 회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지 또 문제를 어떻게 정의하고 어떤 솔루션을 내놓고 있는지를 테크 리더님이 저희 앞에서 발표를 해주셨고
그리고 또 이제 개발팀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 또 조직은 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지 같은 것들을 설명해 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그때 팀에 대한 소속감을 느끼고 또 명확히 파악하는데 시간이 좀 더 적게 걸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이런 시간이 없었으면 좀 눈치껏, 그다음 또 천천히 팀에 녹아들게 되었을 텐데 정해진 시간에 확실히 팀에 녹아들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혼자 들으신 거예요? 아니면은 다른 동기분들이랑 같이 들으신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인턴 때 회사 얘기인데, 그래서 동기 한 분이랑 같이 들었었고요. 되게 열정 뿜뿜해서 질문도 많이 하고, 또 막 PPT 사진도 찍고 그랬었던 기억이 나네요. 또 공유받았던 정보들이 있나요? 어, 그, 이제 발표를 해주신 게 팀에 대한 설명이 주된 내용이었다면, 회사의 비전을 공유받은 시간이 있었어요. 제가 인턴으로 있던 회사에는 10년 후 서비스 이름 이렇게 해서 10년 후 우리 회사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포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운영팀, 디자인팀, 개발팀 이렇게 각각 팀이 다르잖아요. 근데 그 각각 팀에서 생각하는 10년 후 우리 회사 그리고 서비스가 어떻게 될 건지를 상상하고 그 비전을 공유하는 시간이 매주 금요일마다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개발팀에서 생각하는 거랑 또 디자인팀에서 생각하는 거나 이런 게 좀 많이 다르고 그래서 비전에 있어서 다양한 관점으로 얘기를 들을 수 있었고 또 듣는 과정에서 같이 우리 회사 10년 뒤를 상상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소속감도 많이 느낄 수 있었고, 또 주도적으로 신입인데도 우리 회사는 이렇게 이렇게 변해야 한다를 얘기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였습니다. 그러면 헬리아님에게 온보딩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온보딩은 저랑 회사의 싱크를 맞추는 기간인 것 같아요. 뭔가 제가 가지고 있었던 습관 중에 이유 없이 그냥 고착화된 습관들도 있는데, 이런 걸 이제 코드 리뷰나 또 기획이나 백엔드의 협업 이런 걸 통해서 설득을 제가 할 때도 있고, 그리고 반대로 제가, 이건 내가 그냥 해왔던 거구나. 뭔가 합당한 이유가 없고, 더 다른 좋은 방법이 있구나 하면서 이제 제가 습관을 버리고 다른 습관을 이제 회사에서 들일 때도 있고, 이렇게 회사랑 맞춰갈 수 있는 시간이라는 점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헬리아님은 보통 온보딩 하실 때 기간은 얼마 정도 걸리셨던 것 같아요? 회사에서 주어진 시간? 저는 온보딩을 다 프로젝트로 했는데, 인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인턴직이다 보니까 3주로 작은 프로젝트를 했었고, 그리고 지금 재직 중인 회사에서는 2달에 걸쳐서 한 4차 스프린트까지 나올 수 있도록 해서 온보딩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입사하고 나서 온보딩 프로젝트를 따로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헬리아님이 음, 온보딩 프로젝트를 어떻게 했고 그걸 통해서 무엇을 배웠고 어떻게 팀에 동화될 수 있었는지 궁금해요. 온보딩 프로젝트. 네, 네, 저는 운 좋게 2번의 프로젝트를 할 수 있었는데, 네, 인턴 회사에서는 기존에 API가 있었어요. 근데 그 API가 백엔드 분들이 입사할 때 만들어진 API, 그분들의 온보딩 API였는데, 이제 그 API를 역기획해서 진행하는 좀 자유도가 높은 프로젝트였고, 백엔드 분들도 사실 본인들이 이제 온보딩 할 때 쓰였던 API들이 또 이제 프론트엔드가 입사할 때 쓰인다고 하니까 당황을 많이 하셨던 기억이 나요. 대신 협업을 백엔드랑 할 수 있고 또 실제로 실무에서 협업을 해야 할 사람들이랑 좀 합을 맞춰볼 수 있었던 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기획했던 게 좀 퀴즈 사이트 같은 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만큼 좀 자유도가 있었고, 근데 한편으로는 또 회사랑은 조금 떨어진 것 같아서 그게 좀 아쉬웠다면 아쉬운 점이고, 하지만 이 온보딩 프로젝트는 이제 저희가 자유롭게 기획을 했다 보니까 티가 안 나서 사실 그 뒤에 뭔가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줄 때도 뭔가 회사 온보딩이면 보통 좀 관심이 없을 주제로 온보딩 프로젝트 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네, 원하는 주제로 했다 보니까 조금 그냥 토익 프로젝트 한 것 같은 사이트가 완성이 돼가지고 네. 그 점은 좋았던 것 같아요. 재밌네요. 다른 분들과 협업을 할 수 있는 경험도 가질 수 있다니. 되게 백엔드는
백엔드 분들이 당황하셨던 기억이 많이 나요. 뭔가 버그가 생기거나 API가 조금 이상하거나 이럴 때 질문을 하면, 이거 왜 그랬을까요? 이러면서 이제 과거의 본인을 탓하시는 게 좀 웃겼던 기억이 납니다. 혹시 그 API는 회사 도메인과 관련이 있는 API였어요? 아니면 그냥 전혀 엉뚱한 정말 프로젝트 트레이닝용 API였어요? 프로젝트 트레이닝용이었어요. 그 백엔드 분들이 온보딩으로 하신 거였어서 실제 회사에서 사용되고 있지 않은 API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기획하는 과정에서 뭔가 회사에 대한 이해를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셨을까요? 저희는 역기획을 사실 처음에는 엄청 배포가 크게 이 회사에 도움이 되거나 아니면 이 회사를 홍보할 수 있는 작은 사이트를 만들자 뭐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사실 그런 프로젝트가 3주 만에 끝날 프로젝트의 규모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때 테크리더님이 많이 기획을 조정해 주셨었고 그리고 그때 마침 저희가 제가 인턴으로 다녔던 회사가 인터랙티브 콘텐츠 플랫폼 회사였어서 거기서 이제 있는 게임의 베타 테스트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베타 테스트가 재밌어서 그 베타 테스트의 내용을 사이트로 옮겨보자 해서 이제 퀴즈를 실시간으로 내고 맞힐 수 있는 그런 사이트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혹시 실제로 배포도 나갔나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가 회사 내에서는 공유된 게 아니라 실제 사용자들을 만났었나요? 배포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걸 사용자들에게 보여줄 수도 있지만 사용자가 딱히 홍보를 하지 않았죠. 뭔가 사람도 사실 이게 온보딩 프로젝트다 보니까 그 뒤에는 바로 또 이제 실무를 하게 돼서 그 프로젝트를 더 빌딩하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보통 온보딩 프로젝트는. 되게 재미있으셨을 것 같아요. 실제 프로젝트를 만들어보고 협업을 하는 과정이 되게 즐거우셨을 것 같아요. 기획도 좋으셨을 것 같고. 맞아요. 회사에서 사이드 프로젝트 하는 느낌. 사이드 프로젝트 하고 돈 받기 이런 느낌이었어서. 다만 좀, 제가 그때는 많이 미성숙했구나라고 지금 돌이켜보면 기획자도 저고, 디자이너도 저고, 개발자도 저잖아요. 그래서 네네. 욕심을 너무 많이 부린 거예요. 그래서 막 혼자 프로토타입 같은 것들도 만들고, 이제 그걸 컴포넌트로 만들고, 그런 거에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이제 테크리더 분께서 원하는 건 디자인에 집중하기보다 협업하는 과정이나 또 이제 같이 하는 동기와의 협업, 그리고 백엔드 개발자와의 협업, 그리고 필요한 게 있으면 뭔가 테크니더 분이나 아니면 다른 기획자분들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는 거였는데, 저는 너무 프로젝트의 완성도에 집착을 많이 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뒤늦게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재직 중인 회사에서의 온보딩도 계속 테크리더님이 이제 강조를 하세요. 실력을 보는 게 아니다. 협업 능력을 보는 거다. 이렇게 많이 강조를 하시는 것 같아서 혹시 다른 분들도 온보딩을 하게 되면 그걸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네요. 되게 중요하네요. 중요한 지점이네요. 음, 어떤 팀에서. 왜냐면 신입 입장에서는 협업을 통해서 일을 해본 경험이 많지가 않을 거잖아요. 근데 그쵸. 사실 회사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기도 하니까. 아, 그리고 혹시, 약간, 네, 네네. 네, 말씀하세요. 약간 저렇게 이제 욕심이랄까? 뭔가 잘하고 싶은 마음을 조금이나마 부담감을 낮추기 위해서는 회사에서도 방금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거는 온보딩의 목적이 이거고 이렇게 좀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평가를 하기 위한 게 아니고 완성을 하기 위한 게 아니고 이제 이런 프로세스를 익히기 위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네, 더 하기 쉬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혹시 그 외에 두 번째로 또 다른 온보딩 프로젝트를 겪으셨다고 알고 있어요, 리아님. 맞나요? 네, 맞습니다. 현재 재직 네. 중인 회사에서 하고 있었죠. 어디 끝나셨어요? 아니, 이제 거의 발표만을 남겨두고 있어요. 아,
혹시 이것도 비슷하게 어떤 온보딩을 위한 프로젝트를 따로 하신 건가요? 네, 이것도 이제 뭐 신입 이제 사원들이 조금 회사의 문화나 또 코드의 컨벤션에 이런 것에 이제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또 뭐 깃허브나 지라 이런 툴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네. 특히 지라는 이제 좀 써보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또 써본 사람들이더라도 스토리를 잘게 쪼개거나 이런 것에 미숙한 점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것들도 적응할 겸 프로젝트를 2달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혹시 이번 프로젝트는 어떤 내용이셨는지 조금 더 들려주실 수 있나요? 근데 인턴 회사는 이제 역기획을 했고 좀 자유도 높은 프로젝트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재직 중인 회사에서의 프로젝트는 회사의 실제 프로젝트를 엄청 축소한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유저가 세 단계로 나뉘어서 뭐 최고 관리자, 그다음 관리자, 그다음 일반 유저 이런 식으로 좀 그런 유저의 깊은 구조랑 그런 권한에 관련해서 좀 더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이건 이제 회사에서 실제 프로젝트 기획을 엄청 줄여서 저희에게 주신 거였어요. 그리고 저번 이제 인턴 회사에서는 프론트엔드 2명이서 일을 했었다면 이번 프로젝트는 입사 동기들 프론트엔드 3명, 백엔드 3명이서 해서 실제로 협업하는 것도 이제 백엔드 API를 이제 개발하면 실시간으로 프론트엔드랑 또 얘기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했었고요. 회사의 서비스에 대해서 깊게 이해할 수 있었던 점은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이게 기획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리고 실제로 회사에 그 똑같은 프로젝트가 있으니까 코드를 까보면서 실제 입사해서 이제 하고 계셨던 개발자분들이 어떻게 해왔었는지, 또 동일한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해결했는지를 볼 수 있어서 그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음, 음, 혹시 아쉬웠던 부분도 있나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했을 때? 아쉬웠던 점은 기획이 아무래도 엄청 규모가 큰 기획을 압축했다 보니까 네. 조금 부족한 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획자에게 여쭤봐도 이게 사실 뭔가 클라이언트가 있는 프로젝트가 아니다 보니까 약간 이런 거 마음대로 이제 수정을 하셔도 돼요.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돼요 하니까 오히려 조금 혼란스러운 게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저는 사실 이때 되게 기획자와 디자이너의 소중함을 엄청 느꼈어요. 그 기획자의 음, 디자이너가 정확히 정해주지 않으면 아무래도 이제 프론트엔드끼리 고민을 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뭐 그것도 근데 다 경험이긴 하죠. 같이 인턴하고 온보딩 과제하셨던 동료들과는 많이 친해졌나요? 아, 동료들과는 네, 많이 친해졌죠. 계속 점심에 밥도 같이 먹고 하니까. 그리고 또 재직 중인 회사 말고 인턴 회사 때 같이 했던 동기도 지금까지도 할 정도로 친하게 지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 온보딩을 할 때는 사실 조금 갈등까지는 아닌데 성격 차이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런 것도 이제 저 스스로의 성격도 되돌아보고 뭔가 좀 둥글게 요청하고 뭔가 협업하는 방법도 개인적으로 되게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 반대로 올해 이제 이 업계에서 일을 하시고 경력을 쌓으셔서 CTO가 되었다고 상상을 해볼게요, 한번. 이때 헬리아님, 너무 너무 신나는 신나는 상상이네요. 상상이죠. 이때 헬리아님이 혹시 새롭게 들어올 인턴들이나 신규 입사자들한테 어떤 온보딩 프로젝트를 준다면 어떤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싶으세요? 엄청 좋은 프로세스들을 음,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장단점들을 잘 모아서 어떤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싶으실지도 궁금해요. 저는 자유도를 줄 것 같아요. 자유도를 주고, 어, 사실 자유도를 주면 조금 더 주인의식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자유도를 주는 대신 만약에 이제 3주나 이런 특정 기간에 너무 큰 규모의 기획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지속적으로 좀 피드백을 드릴 것 같고 그렇게 하면 이제 아무래도
회사의 서비스에 대한 이해도는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 건 이제 실제로 체험하는 시간이나 또 회사의 서비스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설명하는 시간을 따로 가져서 보완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죄송해요. 방금 제가 전화벨이 울렸는데 소음 죄송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사실 헬리아님이 굉장히 좋은 프로세스가 갖춰진 회사들을 경험하신 것도 맞지만 한편으로 되게 좋은 태도를 갖추고 온보딩을 겪으셨던 분이라고 저희는 느꼈어요. 그래서 어떤 태도로 온보딩에 임하면 좋을지 어떤 신입으로서 입사했을 때 되게 고민이 되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 헬리아님만의 팁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팁이요. 저는 제가 노력했던 부분들을 많이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이제 뱀파이어 신입이 되지 말자라고 스스로 되게 노력을 했어요. 이제 뱀파이어라고 하면 뭔가 흡혈하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동료의 리소스를 흡수하는 그런 뱀파이어 개발자가 되지 말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신입은 아무래도 모르는 게 많다 보니까 개발하면 질문할 것도 많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질문을 너무 많이 하다 보면 또 바쁜 사수들의 시간을, 소중한 개발자의 리소스를 또 뺏을 수 있으니까. 근데 또 이제 제가 많이 물어봐야 성장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제 개발에서 이제 모토가 되는 말이, 모르는 것이 있으면 15분 동안 고민해라. 15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으면 질문해라. 이 기간이 15분보다 짧으면 타인의 리소스를 뺏는 것이고, 15분보다 길면 내 리소스를 낭비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어디서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한 15분 정도 고민해보고, 그 다음에 모르겠으면 어디까지 고민해봤는지를 잘 정리해서 질문을 하는 편입니다. 혹시 다른 팁도 좀 있을까요? 다른 팁은 이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질문할 때는 최대한 자세하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작업을 하다가 어떤 부분에서 막혔고 어떤 방법들을 시도해봤는지를 자세히 써주면 맥락을 따라가는데 아무래도 큰 도움이 되니까 네, 자세하게 말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대면으로 질문할 수 있는 사수가 있으면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코드랑 구동화면을 보여주면서 질문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대면 질문 시에도 바로 그냥 이게 안 돼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어떤 그 작업이 막히기까지 전반적인 흐름을 알려주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말하다 보니까 한 가지가 더 생각났는데 네. 한참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많았던 경험이 정말 막혀가지고 이거는 더 시간 낭비하지 말고 물어보자 해서 갔는데 너무 허무한 오타나 뭐 문법 오류나 이런 것 때문에 버그가 일어났던 경험이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럼 너무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거 어려운 거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직감이 드는 버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동기를 불러서 동기에게 말로 설명을 하다 보면 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하나하나 설명하다 보면 생각보다 이래서 안 되는구나 뭔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고 그리고 만약에 혹시 동기가 없이 혼자서 개발을 하고 계신다면 이게 러버더 코딩이라고 이제 눈앞에 인형 같은 걸 두고 차근차근 설명하는 그런 방법으로도 충분히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해도 모르겠다? 그럼 바로 그때가 질문할 타이밍이죠. 맞아요. 저도 러버덕 디버깅이라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 동기가 함께 있으면 되게 좋은 든든한 러버덕 디버깅 메이트가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대부분은 사실 싫어하는 분들은 거의 없었고 동기분들 중에 다들 같이 고민해주고 그리고 둘이 고민을 해보다 보면 진짜 쉽게 해결이 될 때도 있지만 이건 약간 기획의 문제나 뭔가 여쭤볼 문제다, 의사결정의 문제다 이런 게 밝혀질 때도 있어서 조금 더 원인을 빨리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사수분들보다는 동기분들이 좀 질문하기 난이도가 좀 편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화식으로 던지다 보면 너무 허망하게도
풀리는 그런 것들도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뭔가 동기 얘기가 나와서 하는 또 이제 한 가지 팁이 있다면, 그렇게 버그를 디버깅 하거나 또 뭔가 새롭게 배운 것들을 이제 나만 알고 있지 말고 공유를 할수록 좋다고 생각을 해요. 함께 입사한 음, 동기가 있으면 동기도 언젠가 같은 문제를 겪을 확률이 되게 높아서 그런 문제를 공유해 주는 게 좋고, 또 만약에 같은 문제를 겪지 않게 되더라도 디버깅 과정을 공유하는 것 자체로 동기의 배움에도 기여를 할 수 있게 되잖아요. 네. 네, 그리고 사실 다들 테크리더님들이 보통 뭐 슬랙이나 이런 소통 채널에 같이 함께 있다 보니까 그런 적극적인 태도들도 많이 참고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음, 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유할수록 좋다고 생각을 하고, 또 깔끔하게 한번 정리를 해서 공유를 하면 언젠가 슬랙에 다시 검색을 하는 미래의 자신을 만날 음, 수도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어서. 음. 그러면 헬리아님은 그런 방법들, 본인의 노하우들을 공유를 해본 적이 있나요? 근데 저는 공유를 한 적도 있고 받은 적도 있는데, 뭔가 세팅하는데 뭐 맥북의 특성상 뭔가 세팅이 좀 독특한 세팅들이 있을 때 그런 것들 이제 맥북을 처음 사용하시는 분께 알려드린다고 공유를 한 적도 있고, 또 내가 구글링해서 이렇게 이렇게 문제를 해결했는데 똑같은 문제를 동기가 겪고 있다. 그러면 이제 그것도 보내드린 적이 있고, 반대로 또 그 동기분은 어, 기술 스택에서 우리가 어떤 뭐, 그 리액트의 SWR을 쓰자라고 결정을 했는데, 이제 그 SWR의 장단점이나 이런 것들도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저에게 공유를 해주신 적도 있어서 음. 그게 네, 멋진 동기였습니다. 저 우와. 약간 파생 질문 같은 건데, 네, 그렇게 그런 부분을 공유를 해주신 적도 있고 받으신 적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요런 문제 상황이라고 해야 할까? 약간 이런 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맥락도 같이 전달되고 공유받아야 하는 건데, 요런 거를 딱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 수 있고, 한 번에 이렇게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음, 약간 네. 헬리아님만의 팁 같은 게 있다면 말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일단 질문이 많이 발생하는 상황은 작업을 할 때랑 그다음에 이제 코드 리뷰를 받았을 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작업을 했을 때는 이제 저는 최대한 대면으로 여쭤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음, 음.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하는데 훨씬 더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최대한 네. 대면으로 많이 질문을 하려고 했었고, 음, 대면으로 이제 질문을 할 때도 제가 어떤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문제가 이 상황이에요. 이런 또 얘기를 할 때 한 가지 꿀팁이 있다면, 네. 이제 반드시 주제를 먼저 말해요. 뭐가 안 돼요? 이거부터. 그러니까 음, 뭐 노치 대응이 잘 안 돼요. 이런 거부터 먼저 얘기를 한 다음에 흐름을 쫙 제가 어떤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시도까지 해봤는데 그래도 안 돼요. 약간 이렇게 하는 편이거든요. 왜냐면 제가 다른 분들의 얘기를 들어봤을 때도 처음 그 작업 흐름부터 시작을 하면, 그러니까 두괄식이 아니면 좀 답답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주제를 딱 가지고 그 흐름을 따라가는 게 훨씬 이해도가 높아지는 것 같아서 꼭 두괄식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코드 리뷰에 대해서는 랜선으로도 많이 뭐 슬랙이나 이런 그 메신저 채널로도 많이 물어보는 편인데, 이유는 둘 다 가지고 있는 코드가 명확하고 좀 문제 상황이 그 이미 공유되어 있는 코드를 PR 리뷰나 이런 데 담긴 코멘트로서 아무래도 좀 더 질문이 시작되다 보니까 그런 거는 랜선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답답하면, 사실 신입은 답답하면 찾아가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대면이 제일 쉽고 빠른 해결이 가능해가지고, 저 신입에게 음, 재택이 너무 많은 회사는 또 오히려 안 좋은 것 같다는 생각도 가끔은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는 사람도 없는데 재택을 시켜버리면 저 질문을 누구한테 해야 될지도 명확하지 않고, 맞아요. 음, 지금 그러면, 회사는 음, 아, 음, 네. 말씀해 주세요. 지금 회사는 재택을 이제 화수목은 선택이고 월금은 출근이 필수예요. 그래서 모르는 것들도 이제 월금에 물어볼 수도 있고 또 화수목에도 나오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좀 질문이 편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섞어서 하시는군요. 네, 좀 독특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여태까지는 온보딩 중에서도 기술적으로 도움을 받았거나 공유한 거에 대해 얘기를 나눠봤는데, 또 사실 그런 거 말고도 커뮤니티적인 요소도 있잖아요. 저희가 사람 대 사람으로 일하는 거다 보니까 기술 말고도 대화를 한다거나 기존에 이제 사수분들이나 팀원분들과의 협업이 있다 보니 이런 거를 당연히 중요시를 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말해 주실 팁 같은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팁인 거죠? 네. 네. 저는 신입으로서는 스몰 토크를 최대한 많이 활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엔 최근에 갑자기 건강 문제로 병가랑 또 재택을 하게 됐는데, 이제 그제서야 뭔가 부랴부랴 위키 검색을 하고, 병가는 뭐 어떻게 내야 되는지, 재택을 해도 되는지, 누구한테 말씀드려야 되는지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평상시에 양치하면서 스몰 토크도 자주 하고, 또 온보딩 프로젝트 이제 테크 리더님이 잔소리 이제 좀 해주셨을 때, 좀 격려를 해주신 사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사수님께 자초지종을 설명을 주말인데도 하니까 되게 친절하게 많이 알려주시더라고요. 또 건강 걱정도 해주시고. 그래서 갑작스럽게 개인 DM을 날려도 괜찮은 사이를 입사 초반에 많이 쌓아두시면 신입으로서는 정말 도움받을 때가 꼭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 사람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음, 맞아요. 관계를 잘 쌓아놓으면 많이 이득을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영향이 정말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신입을 뽑으면서 기대하는 건 사실 그렇게 많지 않고 충분히 교육을 이제 블랙 기업이 아니라면 웬만한 이제 코스트를 대실 각오를 하고 뽑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신입에게 기대하는 점은 뭐 지식이나 기술적인 부분보다 이 사람이 들어와서 뭔가 회사의 분위기가 좀 밝아지거나 이런 것도 분명히 기대를 하는 것 같아서, 물론 본인의 성격이 조금 내향적이다 이런데 굳이 노력을 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냥 다른 사람들이랑 대화를 하고 싶을 때 대화를 하고, 또 다른 사람들, 동료들한테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는 정도면 사실 신입으로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면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사실 그 회사 사람들과의 소통에서는 스몰 토크 같은 것도 있지만, 또 바라지 않는 회식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 내향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회식 같은 그런 거는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지. 일단 저녁 회식하는 회사 별로 안 좋은 회사인 것 같아요. 헬리아님은 회식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람들이 정말 구성원이 친해가지고 그걸 불편해하는 사람이 없다면 사실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좀 부장님에게 끌려가는 듯한 느낌의 회식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많이 불편하죠. 근데 뭐 정말 술을 강요하는 분위기인데 내가 너무 술을 못 친다서 그러면 굳이 참여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너무 그런 것에 겁먹으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신입에게 살짝 기회일 수 있는 게, 평소에 물어보기 좀 그랬던 것들을 다 잘 정리를 해놨다가 회식할 때 이제 분위기가 좀 풀어지고 서로 친해졌을 때, 또 회식이면 스몰 토크들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럴 때 뭐 어떻게 하다가 이 업무를 하시게 되셨는지라던가, 뭔가 내가 욕심나는 업무를 하고 계신 사수님께 물어본다던가, 아니면 회사 내에서 직무 전환을 하신 분의 뒷얘기를 들어본다던가, 이런 것들도 가능하니까 그런 기회로 삼으시면 좋겠죠. 그치만 저는 드라이한 점심 회식을 매우 선호합니다. 헬리안 인턴 때나 지금이나 혹시 회사 코드
직접 설명 듣거나 보신 적 있나요? 인턴 때나 지금이나, 회사 코드에 대해서는, 네, 있어요. 제가 인턴 회사에서 웹뷰를 만들 때, 이제 웹뷰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기존에 만들어두신 웹뷰의 템플릿 코드들을 볼 수 있어서, 아, 이런 식으로 CSS나 이런 전반적인 구조를 잡으시는구나. 뭐, 또, 그리고 회사에서 만든 라이브러리는 이렇게 사용하는구나에 대해서 감을 잡을 수 있었고, 또 엄청 인상 깊었던 게 디자인 시스템이 엄청 잘 만들어져 있었던 회사가 인턴 때 이제 있었던 회사거든요. 그래서 그 디자인 시스템을 보면서 저는 항상 그동안 그냥 컴포넌트들을 좀 똑같이 많이 쓰이는 컴포넌트가 있다 하면 그냥 그때 공통 컴포넌트화 시키는 것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회사 차원에서 디자이너와 프론트엔드 개발자들이 이제 그 어떤 회사의 브랜딩 같은 것들을 다 버튼이나 이런 컴포넌트들에 녹여내서 디자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멋있고 또 너무 쓸모가 너무 유용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정말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코드를 공유받는 건 항상 배울 점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약간 전에 있던 분들의 노하우가 집약되어 있는 게 바로 레거시 코드죠. 여기에 그 디자인 시스템을 만드신 분이 들어와 계시긴 한데. 아, 그래요? 아, 자연스럽게 칭찬을 하셨네요. 저는 고민이 있어요, 헬리아님. 뭐 하신가요? 제가 다음 주부터 출근하게 될 회사에서 사실은 제가 써본 적이 없는 스택을 맡게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업무에 대하여,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떤 업무를 나눠주실 텐데 어떻게 파악해야 할지, 기존 코드들을, 혹은 어떻게 이 업무에 빨리 적응할 수 있을지 같은 고민들이 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혹시 도움을 주실 만한 팁이 있나요? 제가 감히 조언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음, 저 같은 경우에도 재직 중인 회사로 옮겨오면서 리액트를 쭉 사용하다가 이제 갑자기 뷰로 그 스택을 바꾸게 됐어요. 그리고 뷰3에 또 보통 뷰3면 컴포지션 API라는 방법을 많이 쓰는데 셋업 태그라고 좀 더 최신이고 그리고 검색하면 정말 잘 안 나오는 그런 스택으로 프로젝트가 이미 프레임이 짜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당황을 했었는데 일단 그 프로젝트를 세팅하신 분께 정말 많이 물어봤었고 그리고 그 사내 위키를 많이 뒤졌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기술 전환을 할때 신입들만 힘들어한 게 아니고 다른 분들도 분명히 그걸 리드하는 분이 계시고 그리고 또 그걸 따라가는 분들이 계셨을 거라서 문서화가 되어 있는 그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검색을 해봤더니 있더라고요. 그래서 뷰3에 대해서 뭔가 바뀐 것들이나 이런 주안점들에 대해서 되어 있는 공유되어 있는 글이 있어서 그걸 좀 유심히 읽어봤던 기억이 나서 일단 사내 위키 문서가 있다면 그걸 좀 찾아보는 걸 많이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사실 전반적으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는 것도 되게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동기들끼리 어쨌든 같이 이제 해야 하니까 각자 구글링을 하거나 해서 좋은 자료를 찾으면 그것도 많이 공유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또 하다 보니까 익숙해져가지고 뭐 뷰3도 괜찮네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 막힐 때마다 그냥 질문하시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팁 감사드립니다. 결국 온보딩이란 질문을 많이 하고 동료들과 친해지고 회사에 적응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네요. 맞아요. 또 헬리아님께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까요? 약간 자기 고백을 해보자면, 저는 네. 온보딩을 하면서 되게 내 성격이 좋지 않구나, 이걸 많이 느꼈거든요. 그 동기분께 뭔가 막 얘기를 하다가도 뭔가 내가 생각하는 프로젝트 방향은 뭐 왼쪽인데, 오른쪽으로 자꾸 가실 때마다 뭔가 제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게 되고, 네. 그리고
뭔가 마이크로 매니징을 같은 동기 사이에 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너무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네. 온보딩 초반에는 그게 엄청 자괴감이 들었어요. 막 테크 리더님께 상담을 할 만큼? 그랬다가, 이제 지금은 뭔가 많은 사실 사수분들이 그 신입의 코드를 보면 엄청 답답할 텐데, 그래도 최대한 의견을 존중해주고, 뭔가 방향을 이제 조심스럽게 제시를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사수분들의 태도에 대해서 저도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조금 더 둥글둥글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되고, 뭔가 작업을 한 게 뭔가, 동기님이 하신 거 그거 틀린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약간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뭔가 최대한 그분이 그렇게 만드신 의도 같은 걸 물어보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또 그러다 보면, 아, 정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구나.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못한 점이 동기분이 생각을 해주셨구나. 그래서 또 거기로부터 배우는 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신입이 회사에 적응하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사회초년생으로서 좀 그런 둥글둥글하게 발언할 수 있는 그런 태도를 갖추는 기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음, 여기 푸슝에 보면 헬리아님이 생각하시는 온보딩의 정의가 무엇일까요? 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그 말에 대한 답이 방금 해주신 이야기로 다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온보딩이란 게 단순히 회사에 대해서 적응하는 거이기도 하지만 사회 초년생으로서의 경험을 쌓는 것이기도 하다. 라는 그 말이 다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아까 마이크로 매니징이라는 말을 하셨는데, 저도 성격적인 부분에서 너무 공감이 되고, 그리고 협업을 하는 과정에서 동료를 어떻게 좀 신뢰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있으면 좀 제 자신도 좀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온보딩이 되게 좋은 기간인 게 사실 이 프로젝트는 조금 망해도 괜찮은 프로젝트잖아요. 맞아요. 좀 편하게 그러니까 생각하자면. 맞아요. 그래서 뭔가 정말 동기분들과 갈등을 일으키기보다 제가 오히려 동기분들을 좀 기다려주거나 동기분들이 저를 기다려줄 수 있는 기간도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 뭔가 자꾸 얘기를 하기보다 그냥 최대한 존중을 해주고 뭔가 그러다 이제 발생하는 결과가 있잖아요. 뭔가 그 결과를 그냥 같이 견뎌주고 그런 것도 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큰 뭔가 프로젝트의 뭐 코드의 복잡도를 엄청 높인다던가 뭐 이런 것만 아니면 웬만하면 최대한 어프로브를 하는 편입니다. 좋은 태도를 가진 지원자이면서 동시에 좋은 무딩 프로세스를 가진 회사가 만났을 때 이렇게 좋은 합이 난다라는 걸 보여주는 예시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헬리아님 혹시 더 하고 싶어서 준비하셨는데 못하신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음, 어, 아니요. 충분히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패널들이, 그러니까 팀에서 처음에 헬리아님이 그러니까 함께 나와서 얘기를 해주신다고 하셨을 때 보내주신 자료가 너무 좋아서 다들 이번 스페이스에 좋은 내용을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기뻤거든요. 네, 실제로도 되게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주셔서 모두 굉장히 감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 싶어요. 아, 감사합니다. 땀나는 것 같아요. 혹시 청취하시던 분들 중에서도 헬리아님께 조금 더 질문 있으시면 저희 여기 푸슝에 남겨주시면 늦게라도 확인하고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혹은 헬리아님께 뭔가 좀 더 얘기를 하고 싶으시다면
DM을 드리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그렇게 연결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고, 저희는 1부를 이제 슬슬 마무리하고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돌아오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지금 8시 58분인데, 10분 쉬고 조금 올리면서 9시 10분에 다시 시작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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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다시 한번 좋은 얘기해주신 패널 헬리아님께 박수를 보내드리도록 합시다. 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로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 2, 1. Arguing again, arguing about something so simple. Make it clear, tell me why you're running back to him. Feeling insecure, feeling like there's more to your character. Every tear that you cry is worth it in the end. But baby, tell me, how have you not figured it out? Ooh, dry your eyes. The world can always give you reasons to cry. Understand you're strong.